안녕하십니까,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역세권 특별법의 진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역세권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개념이 됐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많은 상품들이 역세권에서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새로 만들어질 역사 인근에는 부지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이 역세권들은 사실 역세권, 전철역의 세력권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에 충실한 개발들이었고요. 부동산 개발,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역세권이라 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역세권을 가장 역세권답게 만들어주는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흔히 역세권법, 그리고 역세권 특별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률을 기반으로 한 개발이 될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이 법이에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역세권법. 이게 쭉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게 이전까지는 조금 유명무실하게 있다가요, 다가오는 6월이 되면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역세권 투자의 패러다임 자체가 아예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해요. 이건 작년 11월 달에 나온 기사입니다. 역세권 개발 대상에 철도 유휴부지 포함, 개발사업 물살 탈듯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철도 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 이전까지는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죠. 맨 밑에 보시면은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2010년 역세권 개발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철도 역사와 주변 지역 30만 제곱미터 이상 구역을 사업지로 지정하고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자금 융자 등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업 범위가 철도역과 주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작 개발하기 좋은 철도 유휴부지 등 철도 시설은 제외돼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 진행된 역세권 개발 사업은 한 건도 없다. 놀랍죠? 지금까지 역세권 개발법으로 개발된 역세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개발됐었죠. 이에 법 개정안은 역세권의 정의에서 철도역을 철도역과 철도역 인근의 철도시설로 규정해 역세권 개발 범위를 확대했다. 새롭게 사업부지로 추가되는 철도시설은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 건축설비,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차량 유치시설 등이다. 이게 지난 12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올해 6월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에 기사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로 만들자면 이런 내용인데, 이전까지는 철도 역사와 그 주변 지역이라는 그 제한 때문에 위에 그림처럼 지정이 됐다고 하면 그래서 거의 다 적용이 안 됐죠. 이제 앞으로는 철도 역사와 그 인근의 철도기지 같은 철도 시설까지 포함해서 역세권 범위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좀 큰 규모의 역사들 같은 경우에도 개발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왜냐면 큰 규모 역사 같은 경우는 인근의 차량 정비기지라든가 뭐 정박해놓는 그런 시설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개발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법 개정안을 통해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법률이란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딱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이런 근거가 있어야 개발이라는 게 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목적은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은 길게 써놨습니다만 어쨌든 전철역이 뚫렸을 때 이 역을 기점으로 해서 인근의 도시개발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제2조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는 까만색 제목이 있고 아래는 빨간색 제목이죠. 이게 개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시행일이 2019년 6월 19일로 돼 있죠.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의를 보시면 건설 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이러다가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어때요? 건설 운영되는 철도역과 인근의 다음 각목의 철도시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각 항목을 보면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 건축 설비, 또 철도 차량 및 선로를 보수 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차량 유치시설, 아까 이제 기사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란 역세권 개발 구역에서 철도역 등 철도시설 및 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조성 및 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요 2번 조항에서도 보시면 철도역 등 철도시설 이걸로 늘어났죠. 이전까지는 철도역만 써 있었습니다. 시행일은 2019년 6월 19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역세권법을 역세권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해가지고요. 이 법 중 역세권 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다른 이거저거 법들이 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때 역세권 개발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제끼고 들어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다른 법 중에서 이 역세권법보다 더 풀어준 법이 있으면 그거대로 한다. 결과적으로는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법들을 차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겠죠. 제4조 같은 경우에 뒤에 보시면 이제 또 개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앞에 부분을 보시면 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경우에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슨 말이냐? 철도역이 들어오면 철도역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위아래로 철로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양쪽 지역들이 좀 분리가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요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역세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사실 좀 낙후된 지역인데 역 하나 넣으면서 뒤집어지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항목입니다. 요건 또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개정된다는 얘기예요. 맨 밑에 보시면 2019년 6월 19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개정됩니다. 개발구역의 지정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철도역 등 철도시설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늘어난 게 뭐가 있냐면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앞에 부분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그리고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이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성이 높다라고 인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이제 줄여서 말하면 국계법인데, 요게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구역, 용도지구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하는 굉장히 강한 법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특례를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세권 개발의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복합적 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국계법의 36조와 77조, 78조가 무슨 내용이냐면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거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들이 일정하게 지정된다라는 내용들이에요. 뭐 건폐율이 20%, 40%, 60%, 80% 이런 식으로 지정되고 용적률도 뭐 80%, 100%, 120% 이런 식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법이 적용될 때에는 이걸 좀 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사업자들이 되게 선호하는 부분이에요.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아시겠지만 개발 사업 좀 큰 거 하나 진행하려고 하면, 아니 사실 건축 같은 거 좀 작은 집 하나 지을 때도 나름 행정 절차가 꽤 복잡합니다. 실제로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큰 규모의 개발 들어갈 때는 당연히 거쳐야 될 것들이 많죠. 근데 요 역세권 개발법의 제16조를 보면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묶어서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결정, 면허, 협의, 동의, 승인, 신고, 변경, 지정, 등록 또는 해제 등 요거에 관해서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뭐 말이 길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역세권 특별법,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법이 딱 적용돼서 이게 오케이가 떨어지면 이제 다음 항목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릴 겁니다만, 다음 항목에 허가라든가 결정, 면허, 뭐 동의, 승인 이런 부분들을 다 오케이 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묶어서 처리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행정 절차 그리고 시간 등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 항목을 보면 총 24가지나 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건축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6번째 보시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굉장히 강력한 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농지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산지관리법, 농지법이나 산지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농지라든가 그리고 보존산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지 같은 경우에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고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지 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의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요걸 보면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식의 대규모 점포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은 이제 신도시 만들 때 많이 들어보신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의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24가지 항목이 한꺼번에 처리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설업자, 개발업자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곧 돈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수고와 돈을 아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제25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역세권 개발 이익의 환수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 요거를 법에 따라 역세권 개발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다. 어느 정도냐면 100분의 25, 25%를 환수하는 거죠. 근데 대신에 개발 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개발 부담금도 사실 25%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드리자면, 역세권 개발 부지를 지정한 다음에요, 요걸 개발하게 되면 개발 지정 전, 그러니까 개발 전에 비했을 때 얼마나 많은 땅값이 올라가는가, 이게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빼고요, 거기에 나오는 땅값 상승분에 대한 것들을 국가에서 환수해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세금 같은 거죠. 아깝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개정된 게 뭘로 바뀌었냐면 제25조인데 이름이 아예 바뀌어버렸죠. 역세권 개발 이익의 재투자라는 이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에 철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충당해야 된다. 그죠? 아까는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바뀌어서 뭐예요? 그 역세권 범위 안에 철도시설을 늘린다든가 역사 같은 것들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 인근의 공공시설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는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이 돈을 그냥 생으로 내는 것보다는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 개발지구 안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좀 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부분이겠죠. 이 경우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라는 항목까지 있습니다. 저 앞에 부분이 이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시겠지만 법률이 있으면 그 아래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령이 발표가 되면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국무총리에서 지정을 해요. 지금 보시는 거는 2019년 3월 27일날 기사인데요. 이게 지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에 대한 시행령이 추가로 시정된 것들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덩치 키우거나 쪼개서 개발, 역세권 분할 통합 가능해져 라는 제목이죠. 앞으로 역세권을 개발할 때 사업용지를 1만 제곱미터 단위로 분할하거나 반대로 많은 지역을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역세권 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여건상 통개발만 추진할 수밖에 없어 좌초됐던 용산 역세권 개발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밑에 보시면은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개정된 역세권법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라고 하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역세권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사업용지를 1만 제곱미터 단위로 분할하거나 반대로 하나 이상의 사업지구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넘으면 둘 이상의 지역을 합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을 여러 형태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법률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게 나오는 시행령 개정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해서 대통령령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보시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 예고예요. 입법 예고. 개정 이유는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묶어서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 2제 3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분할 및 결합 개발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합니다. 뭐 길게 써놨습니다만 아까 기사에서 보신 것처럼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으로 분할을 한다던가 아니면 떨어진 것들을 묶는다던가 이런 거 할 때 규모라든가 그 다른 조건들을 이번 시행령에서 딱 규정한다는 거죠. 주요 내용 보시면 뭐 개발구역 분할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 아까 보셨던 기사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건설경제 기사인데요. 민간 투자 역세권 개발사업 탄력 받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 1만 제곱미터 기준 결합 또는 분할 개발 방식 허용, 대규모 개발사업 수익성 개선 및 단계 추진 여건 마련.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랑 지금까지 한 번에 쫙 지정이 되어갖고 한 번에 쭉 개발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작은 단위로 3,000평, 4,000평 정도 규모로 1차, 2차 나눠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000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개발 사업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대로 또 어떤 게 있냐면 큰 개발 사업들이 진행됐다가 옆에 짜투리 땅들에 대한 개발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이 진행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역세권법들이 개정되고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올해 이제 2019년 2월 12일 날 기사인데요. 기지개 켜는 철도건설 상반기 대거 시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철도 건설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켤 조짐입니다. 국가철도망 조기 확충을 위한 신규 설계 물량이 올 상반기 대거 풀리면 국가철도망 조기 확충을 위한 신규 설계 물량이 올 상반기 중 대거 풀리면서 향후 기타 공사 방식 등의 신규 철도 공사 물량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신규 공사 22건과 설계 63건을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많은 신설 철도와 그에 따른 역사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만큼 많은 역세권들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역세권 투자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역세권법의 진화에 대해서 기사와 법률 조항 등을 살펴봤습니다. 차량 정비기지 등이 역세권 범위에 포함되고 범위와 규모 등을 보다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게 됐죠. 분할할 수 있고 통합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전에는 개발부담금 형식으로 내야 했던 것들을 그 역세권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게 되면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메리트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이전까지 이 역세권 특별법에 적용된 개발 사업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감안하면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죠. GTX라든가 수도권 순환철도, 그리고 서해선, 신안산선, 월곡 판교선 등 수도권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신설철도가 예정되어 있는 지금 역세권법의 진화는 향후 역세권 투자의 패러다임 자체를 아예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곰실장의 친절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